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부부싸움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성격 차이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편, 아내 각자가 가지는 결혼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본 욕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욕구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물리적 안전, 금전적 절약, 성행동을 통한 안정감을 확보하는 거, 결혼생활 유지, 즉 안정감, 보수,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경우예요. 이렇게 생존의 욕구가 높은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예를 들자면 우리 옛날에 외국 만화의 스크루지 영감님 알죠? 굉장히 깐깐하고 인색하고 절약 진짜 잘하는데 좀 외로운 부부가 같이 생존의 욕구가 높으면 아주 저축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깐깐하고 답답하게 잘 만족하며 살면 되지만 일방만 생존의 욕구가 높고 상대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관계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관계에서 애정의 주머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배우자가 애정 표현을 하고 또 주고받아 이게 마음의 주머니가 차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사랑의 욕구가 높으면 서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며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상대는 사랑의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에는 이제 일방, 즉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이 정서적 결핍감, 허기감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욕구가 적은 회피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힘의 욕구입니다. 이 결혼 생활 부부관계에서 주도권, 통제력, 어떤 지배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 둘 다 힘의 욕구가 높아지면은 평생 갈등하는 부부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5, 6, 70대까지 싸우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힘의 욕구가 강한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힘의 욕구가 좀 낮을 때 부부 힘의 불균형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힘의 욕구가 너무 높아서 지배를 하고 다른 사람은 힘의 욕구가 낮기 때문에 좀 의존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이 계속 힘의 욕구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든지 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의 욕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부 둘 다 자유의 욕구가 강하면 서로 터치를 안 하니까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겠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자녀가 좀 방임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일방은 자유욕구 높은데 상대는 자유욕구가 낮다라고 하면은 자유욕구가 높은 사람이 나가서 맨날 노니까 이 상대 배우자는 불만이 높아져서 부부가 또 갈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함께 부부가 웃고 즐기기를 원하는 욕구예요. 즐거운 골프, 취미생활,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같이 하면서 즐거움, 유대를 맺기를 좋아하는 부부들인데, 이런 경우는 노년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즐거움의 욕구, 정말 우정 같은 이 즐거움의 욕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만 즐거움의 욕구가 높고 상대는 즐거움의 욕구가 별로 높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생존의 욕구가 높고 힘의 욕구가 높고 이러면은 많은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부의 욕구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격 차이처럼 욕구의 차이도 마찬가지 서로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노력을 잘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종종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는 커플이 같이 살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다 자유나 즐거움의 욕구가 너무 높은 부부가 있다고 친다면 이 부부가 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느라 가정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반면 한 사람은 즐겁지만 한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높아서 가정 경제나 이런 안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이 가정의 통장이 항상 안정되게 차 있는 거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욕구의 차이가 좀 극심하다 하더라도 보통의 부부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적당히 포기하며 맞춰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릴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수용을 할 때가 있죠. 예컨대 생존의 욕구가 너무 강한 배우자에게는 우리 가정의 경제, 계획, 소비, 저축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짠 계획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켜 줄 수도 있고 사랑의 욕구가 높은 배우자라면은 좀 더 애정 표현을 늘려서 해줄 수도 있고 힘의 욕구가 높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 힘을 좀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우리 가정 안에 도입하자라고 제안하실 수도 있고 또 자유욕구가 높은 배우자에게는 개인의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는 노력을 해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배우자에게는 공유 가능한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좀 지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본인의 욕구에만 아주 몰두되어 있어서 배우자의 욕구는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되면 부부 갈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지를 부리듯 자기 욕구만 주장을 하고 반면에 상대는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상대가 내 맘대로 잘 안 따라올 때는 상대를 왜곡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니까 이 부부 갈등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부부의 조합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가 높은 남편과 즐거움과 자유의 욕구가 높은 아내의 조합입니다. 남편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아내는 돈은 벌어서 쓰라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를 즐기라고 했잖아. 라고 하고 돈 쓰는 거예요. 근데 결혼 초반에 서로의 차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소비나 저축 문제로 껌껌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최근에 많았던 갈등인데 아내가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차익을 실현해서 우리 돈을 좀 벌자라고 하고 생존의 욕구가 높은 남편은 우리 집에 대출이란 없다. 평생 전세로 살자. 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우리 아내가 옆집은 엄청난 돈들을 벌었는데 당신 때문에 대출 못 받아가지고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날렸잖아 하고 부부가 또 다투는 경우. 네, 그리고 생존의 욕구가 높은 분들은 더불어 성적 욕구도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성적 욕구가 너무 높고 아내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부부 사이에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남편이 막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섹스리스가 돼서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경우. 결국은 이제 이 욕구를 많이 가진 남편이 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편이 참다 못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애정의 욕구가 높은 낭만주의 아내와 현실적 생존 욕구가 높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이 사랑해라고 이제 애정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결혼했으면 그만이지 사랑을 꼭 표현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부부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사랑의 욕구가 낮고 생존의 욕구가 좀 높은 경우에는 결혼 초반에는 열심히 아내한테 애정 표현하다가 신혼기가 지나면 원래 자기 스타일인 안정과 절약 이런 것 때문에 몰두하면 아내가 남편 재미없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아내의 정서적인 박탈감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 측 남편이 회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애정 욕구가 높은 아내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을 하면서 외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애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는 아내가 바른 생활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자녀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를 좀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애정 욕구도 높은데 자유의 욕구도 높은 아내라면 신나게 나가서 바람을 피우려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갈등이 되는 조합은요. 부부 둘 다 힘의 욕구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신혼 초부터 부부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막 쌓일 대로 쌓여서 부부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생존의 욕구도 같이 높지만 반면 애정의 욕구는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애정적 관계를 신경 쓰는 사람이 둘 다 없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조합으로 대표적인 커플이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여기서 굉장히 파워풀한 여주인공 스칼렛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스칼렛이 비슷하게 파워풀한 버틀러라는 아주 매력적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예, 각자는 너무 매력적인 남녀이지만 서로 너무 강대강인 거죠. 그래서 서로 밀당이 안 되니까 툭 유대가 쉽게 끊어져 버려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스칼렛이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에는 성공을 해요. 왜냐? 그 재혼하는 상대 남성은 굉장히 그 애정의 욕구가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칼렛, 이 여자 주인공의 힘의 욕구를 애슐리가 잘 다루어 갈 수 있게 좀 중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힘의 욕구가 문제되는 상황은요. 한 사람만 힘의 욕구가 높고 상대는 힘의 욕구가 너무 낮은 경우. 네, 이렇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 통제, 지배와 의존의 관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주인과 종과 같은 주종 관계 같은 것이 만들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고 막 가정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 반대로 아내가 통제적이고 화가 많아서 남편은 늘 찍소리 못하고 지내고 예. 이 아내의 통제와 화가 또 자녀를 향하겠죠. 예. 그때 이 남편은 여전히 찍소리 못하고 자녀의 학대를 방치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이 혹은 쌍방이 다 힘의 욕구를 조절을 못하고 자기 자각이 잘 안 되면 온 가족이 다 망가지는 시스템에 놓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번째, 부부의 욕구가 충돌하는 커플은요, 자유의 욕구가 둘 다 높은 부부와 한 사람만 높은 부부입니다. 먼저 둘 다 자유의 욕구가 높으면 부부 두 사람이 서로를 터치하지 않아서 쇼윈도로 살아가서 편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좀 회피애착을 배우게 돼서 본인이 자녀의 뭐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서로 회피하고 대면대면하는 부부 사이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토론하고 논의하지 않고 외부의 다른 갈등 요인들이 들어올 때 이 부부가 같이 대처할 만한 유대가 부족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 부부 사이 즐거움의 욕구의 차이가 극심할 때입니다. 아내는 여행이나 공연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돈 아깝다고 생존의 욕구가 너무 높아서 집에서 집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TV만 보면서. 결국 아내는 이 남편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 만나서 여행 공연 팍 이렇게 빠져서 신나게 생활을 해요. 예. 그래서 부부 유대는 약한 채로 긴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때 남편이 은퇴를 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남편이 집돌이처럼 소파에 앉아서 밥은 왜 안 차려주고 맨날 놀러를 나가냐라고 하면서 막 아내를 통제하고 막 드잡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이혼 소장을 내는 거죠. 같이 황혼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